청취자님, 오늘 하루도 스마트폰이나 눈앞에 있는 모니터 화면 많이 보셨죠? 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수많은 전자기기들과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매끈한 기기들이 공장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겉보기에는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죠. 맞아요. 우리가 톡을 보내고 영상을 보는 이 기기들이 탄생하기까지 말 그대로 나노초 단위의 보이지 않는 정밀한 움직임들이 수천, 수만 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찰나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기술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거대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 기업의 여정을 따라가 볼 텐데요. 오늘 청취자님이 직접 제공해 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아지넥스텍이라는 국내 기업의 분석 보고서를 저희가 슬라이브 순서대로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자료가 정말 방대하고 기술적인 디테일이 많은데요.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제어칩을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제조기업의 생산 라인에 로봇을 공급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짚어볼 겁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피지컬 AI,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게 된 극적인 진화 과정까지 오늘 아주 완벽하고 쉽게 소화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기업의 거의 30년에 가까운 역사를 단순히 연역이나 스펙 나열로 풀지는 않을 거고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들이 왜 그런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했는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아,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요? 네. 그리고 그 기술이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떤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니는지 분석해 볼 겁니다. 오늘 탐구가 끝날 즈음이면 청취자님이 공장 자동화나 로봇 산업을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한번 가보죠. 자료 첫 부분에 나오는 1995년 아진전자 부설연구소 시절 이야기입니다. 네, 이 회사의 뼈대가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시기죠. 당시 대한민국 제조업이 한창 뜨겁게 성장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정작 공장을 움직이는 그 핵심 부품, 그러니까 기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션 제어기는 전부 다 일본과 독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이 기업의 DNA를 파악하는 첫걸음이에요. 전부 외산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90년대 중반에 한국 제조업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긴 했는데 생산 라인을 정밀하게 통제하는 원천 기술은 없었던 거죠. 모션 제어기라는 게 기계가 언제, 얼만큼의 속도로, 어느 위치까지 이동할지를 명령하는 아주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일본이나 독일 기업이 제어기 가격을 막 올리거나 공급을 끊어버리면 한국의 거대한 공장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멈출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구조였던 겁니다. 와, 진짜 아찔하네요. 바로 이때 김창호 대표가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적당히 수입품을 가져다가 조립해서 파는 쉬운 방식이 아니라 독자적인 제어 기술을 바닥부터 완전히 확보하겠다는 도전을 시작한 거죠. 잠깐만요. 당시 작은 연구소 규모였는데 글로벌 대기업들이 꽉 잡고 있던 그 시장에 맨몸으로 뛰어들었다는 건가요? 네, 그것도 가장 어렵고 험난한 방식으로요. 자료를 보면 심지어 소프트웨어로 적당히 타협한 게 아니라 아예 하드웨어 칩 자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나오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그 90년대에 자체 반도체 칩을 설계한다는 건 엄청난 비용과 리스크가 따르는 도박 아니었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아지넥스텍이 가진 가장 강력한 차별점이에요. 보통 자동화 설비 만들 때 가장 쉽고 저렴한 방법은 시중에 이미 널려있는 범용 CPU를 사오는 겁니다. 그냥 일반 컴퓨터 두뇌 같은 거요? 그렇죠. 그걸 사다가 그 위에 모션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구동하는 방식이죠. PC에 프로그램 깔아서 쓰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그 쉬운 길을 거부했습니다. 왜 굳이 그 어려운 길을 택한 걸까요? 범용 CPU는 여러 가지 잡다한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노초 단위의 극한 정밀도가 요구되는 산업 현장에서는 병목 현상이 생기거나 미세하게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 찰나의 지연이 공장에서는 치명적인 불량으로 이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직 모터 제어라는 단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내부 회로를 최적화한 전용 칩, 즉 ASIC, 주문형 반도체를 직접 설계해버린 겁니다. 범용 두뇌가 아니라 오직 기계의 움직임만을 계산하는 스페셜리스트 두뇌를 하드웨어 단위로 깎아 만들었다는 거군요. 그 자료에 자주 등장하는 CAMC, 그 CAMC 계열 칩이라는 게 바로 그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4축 제어형인 CAMC-QI나 1축용인 CAMC-FS 같은 식으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죠. 이렇게 칩 자체를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게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도대체 어떤 무기가 되는 건가요? 기업을 패블리스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공장 없이 칩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되었다는 뜻이죠. 패블리스요. 그러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건가요? 경쟁사들이 단순히 남의 부품 조립할 때 아지넥스텍은 칩 레벨에서부터 고객 요구에 맞춰 회로 구조를 뜯어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가 우리 공정은 직선 이동이랑 원형 이동이 동시에 아주 부드럽게 일어나야 해 라고 요구하면 그걸 소프트웨어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칩의 하드웨어 논리회로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해 주는 거죠. 원가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번 이 칩에 세팅된 생산 라인은 다른 회사 제어기로 절대 쉽게 갈아탈 수 없습니다. 엄청난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죠. 와, 독자적인 칩 하나가 진짜 거대한 해자가 되었군요. 그런데 칩 하나 잘 만들었다고 해서 그 넓은 공장 전체를 다 통제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칩은 훌륭한 두뇌지만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잔료 3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서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 생태계로 진화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가요? 거대한 스마트 팩토리 안에는 수천 개의 모터와 센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아지넥스텍은 이 똑똑한 두뇌의 명령을 공장 구석구석으로 오차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강력한 신경망 구조를 구축했어요. 신경망 구조요? 네, 네트워크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조라고 부릅니다. 중앙 산업용 PC에 들어가는 마스터보드가 총사령관이고 현장 장비에 붙어있는 슬레이브 모듈들이 명령을 척척 수행하는 거죠. 그 통신 규격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서로 말이 통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글로벌 표준 통신 규격인 이더캣이나 RTEX 같은 것들을 모두 지원하도록 호환성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어떤 장비를 써든 다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놀랬던 건 사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패키지 쪽이었습니다. 이지 소프트웨어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AXL 라이브러리나 가상 테스트 도구인 이지 에뮬레이터 같은 것들이요. 하드웨어 회사가 왜 굳이 소프트웨어 환경 구축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건가요? 그게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치명적인 전략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들은 단순한 부가 서비스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개발자 락인 효과를 노린 고도의 전략입니다. 락인 효과요? 한 번 쓰면 빠져나갈 수 없게 가두어 버린다는 그 무서운 단어 말인가요? 네, 현장 개발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십억짜리 거대한 장비를 실제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책상 앞에서 가상으로 모터가 잘 도는지 충돌은 없는지 테스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간도 아끼고 장비 망가질 리스크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아지넥스텍의 개발 환경에 한번 익숙해진 개발자들은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무조건 아지넥스텍 하드웨어를 찾게 됩니다. 경쟁사 걸로 바꾸려면 그 편한 환경 다 포기하고 코딩부터 새로 배워야 하니까요. 아, 애플이 iOS 생태계로 고객들 묶어두는 거랑 똑같네요. 하드웨어 성능을 미끼로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가둬버리는 거군요. 아주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청취자님, 이쯤 되면 이 기업의 기술이 현실 어디에 쓰이는지 엄청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나노미터 단위로 검사하는 프로브 스테이션은 물론이고요. 네,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에도 필수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글로벌 기업인 애플의 까다로운 공군방에도 채택돼서 스마트폰 렌즈 검사기나 스크린 프린터 장비에도 이 제어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지배자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기업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등장합니다. 칩이랑 시스템을 공급하던 회사가 갑자기 로봇 완제품을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아예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겠다고 선언한 결정적 순간이죠. 자료 5페이지를 보면 스카라 로봇과 6축 수직 다관절 로봇 라인업이 나오는데요. 부품사가 이렇게 완제품 제조사로 뛰어오르는 게 흔한 일인가요? 산업계에서는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변화가 아니에요. 그 변화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 타임라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도 그 타임라인 보고 소름 돋았어요. 2021년 1월에 로봇용 전장 박스를 삼성전자에 처음 공급했다고 나오는데
완제품 로봇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건 무려 3년 뒤인 2024년 2분기더라고요. 네, 그 3년이라는 공백기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기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삼성의 품질 테스트를 견뎌낸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두뇌와 신경망에 해당하는 부품 단위로 들어가서 오류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받았고요. 아, 그 가혹한 환경에서 제어 기술이 완벽하다는 걸 입증해낸 거군요. 네, 그 신뢰가 쌓이니까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당신들의 제어기가 탑재된 스카라 로봇 완제품 전체를 우리가 생산 라인에 도입해보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아, 부품으로 시작해서 결국 완제품 로봇까지 삼성의 표준 장비가 되었다니 진짜 엄청난 서사네요. 이런 굵직한 레퍼런스가 생기면 다른 글로벌 제조사들 만날 때도 게임 끝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B2B 시장에서 삼성 레퍼런스는 그 어떤 스펙시트보다 강력한 보증 수표입니다. 아지넥스텍이 글로벌 로봇 세트 메이커로 확장할 수 있는 튼튼한 고속도로가 뚫린 셈이죠.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지만 저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어야죠. 6페이지 재무 데이터를 보면 실적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입니다. 네, 숫자로 보는 흐름이 아주 다이나믹하죠. 2021년 반도체 호황기에는 매출 400억 원대에 영업이익도 50억 원을 넘기며 날아다녔는데 2023년과 2024년에는 적자의 늪에 빠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IT 장비사들의 숙명 같은 업황 사이클에 부딪힌 겁니다. 전방산업 투자가 얼어붙으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게 자동화 설비 쪽이거든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2025년 결산 자료를 보면 매출 257억 원에 영업이익 11억 원으로 마침내 통쾌한 턴어라운드, 즉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제가 진짜 놀란 건 2년 연속 적자를 보는 그 힘든 시기에도 부채 비율이 고작 10에서 20%대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영진의 보수적이고 탄탄한 재무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사실상 무차익 경영에 가까운 수치거든요. 심지어 2026년 1월에는 무상증자까지 단행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도 보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적자가 나고 업황이 나쁠 때 단순히 허리띠만 졸라맨 게 아니에요. 그 탄탄한 재무 체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신사업에 과감하게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아, 남들 투자 줄일 때 미래에 베팅을 했군요. 그 신사업 리스크 보니까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협력하는 스마트 팩토리용 XR 글라스 기술도 있고요. 네, 작업자가 안경만 쓰면 공정 데이터가 눈앞에 펼쳐지는 통신 처리 기술이죠. 특히나 재활 로봇 분야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자율주행으로 물건을 나르는 AGV나 AMR 같은 물류 로봇 솔루션까지 확장을 했던데 이 다양한 신사업들을 묶어주는 하나의 핵심 개념이 도대체 뭔가요? 그게 바로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인 피지컬 AI, 즉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요? 우리가 매일 쓰는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열광했던 인공지능은 모니터 화면 속 가상 공간에 갇혀있는 뇌에 불과했습니다. 글 써주고 그림 그려주는 소프트웨어적인 존재였죠. 아, 현실 물리 세계에는 관섭할 수 없는 존재였군요. 네, 하지만 피지컬 AI는 그 똑똑한 뇌가 카메라라는 눈을 달고 로봇 팔과 바퀴라는 근육을 달고 현실 세계로 튀어나온 겁니다.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서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현실의 물건을 정밀하게 조작하는 단계로 진화한 거죠.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한 판단을 내려도 그걸 현실에서 1나노미터의 오차 없이 움직여줄 하드웨어 제어 능력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아지넥스텍이 바로 그 간격을 메워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30년간 칩과 알고리즘으로 극한의 물리적 제어 기술을 다져왔으니 피지컬 AI 시대에 가장 완벽한 근육과 신경망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그 로봇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고 오차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건지 기술적인 비밀을 좀 풀어주세요. 자료 8페이지부터 보면 원호 보관이니 스플라인 보관이니 하는 엄청 복잡한 알고리즘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로봇이 커피가 가득 찬 컵을 들고 이동한다고 상상해 보시죠. 일반 모터는 출발할 때 팍 튀어나가고 멈출 때 덜컹 서게 됩니다. 그럼 커피 다 쏟아지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를 서서히 유려하게 올렸다가 부드럽게 줄이는 기술이 필수적인데 아지넥스텍은 이걸 S커브 프로파일이라는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칩 안에 아예 구워 넣은 겁니다. 아, 그래서 원호 보관이나 스플라인 보관이라는 게 직각으로 딱딱하게 꺾이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곡선 궤적을 그리며 이동하게 만드는 기술이군요.
진동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하드웨어적인 디테일도 엄청나요. 노이즈 없는 깔끔한 파형을 만드는 슈미트 트리거 회로나 외부의 전기적 충격을 빛으로 변환해서 원천 차단하는 포토커플러 같은 안전장치들이 빼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갑자기 나가도 로봇이 자기 위치를 스스로 기억하는 절대 위치 결정 기술도 인상 깊더라고요. 이런 지독한 디테일이 있으니까 반도체 라인에서 믿고 쓰는 거겠죠. 네, 이런 독보적 기술력을 이야기할 때 국내 경쟁 구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같은 삼성 DNA를 공유하는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과 자주 비교가 되는데요. 라이벌 구도 흥미롭습니다. 두 회사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나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두 회사 모두 훌륭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하드웨어 부품의 수직 계열화에 아주 강하게 집중합니다. 수직 계열화라면 어떤 걸 의미하나요? 제어기뿐만 아니라 모터를 직접 돌리는 드라이브나 회전 위치를 파악하는 엔코더 같은 로봇 구동에 필요한 근육과 뼈대 전체를 아우르는 풀스택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방식이죠. 이를 무기로 글로벌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진엑스텍의 전략은요? 아진엑스텍은 GMC, 즉 모션칩 자체를 직접 설계하는 천재적인 두뇌에 집중합니다. 뼈대 전체를 만들기보다는 두뇌 원천 기술을 꽉 쥐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로봇 완제품이나 피지컬 AI 같은 상위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죠. RS 오토메이션이 근육부터 뼈대까지 탄탄하게 세우는 종합 전사라면 아진엑스텍은 칩 단위의 두뇌를 바탕으로 진화하는 전략가 느낌이네요. 미중 갈등 때문에 공급망이 재편되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핵심 원천 기술을 국산화한 두 기업 모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2028년이면 글로벌 제어기 시장이 약 12억 달러, 우리 돈 17조 원 규모로 커진다고 하니 두 기업 모두에게 거대한 활주로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자, 청취자님, 이제 방대한 자료의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이 복잡한 여정이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딱 3가지 핵심 기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남들이 피하던 어려운 길을 걸어 완성한 독자적 칩이라는 압도적 해자. 둘째, 삼성전자 로봇 완제품 공급이라는 거대한 신뢰의 레퍼런스. 그리고 셋째, 이 역량을 모두 모아 향하는 피지컬 AI라는 미래 비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이 아진엑스텍을 칩에서 로봇까지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는 기업으로 진화시킨 원동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부드러운 스크롤 뒤에는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치열한 기술과 정밀한 칩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방금 모니터 속 가상세계를 넘어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정밀하게 움직이는 피지컬 AI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공장의 조립 라인부터 병원 수술실, 심지어 일상적인 가사노동까지 로봇이 다 알아서 정밀하게 해주는 시대가 온다면 말이죠. 하게 대체해낸다면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몸을 써서 만들어내는 노동의 본질적인 가치와 숙련된 기술이라는 개념은 과연 어떻게 제정이 되어야 할까요? 와, 기술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엔 묵직한 철학적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청취자님, 오늘 함께 나눈 이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이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한 차원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피지컬 AI가 만들어갈 미래 속에서 우리 노동의 의미를 꼭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